네, 지금부터 송조은의 영노화 건강 탐구 보고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강의를 하게 된 거는 제가 건강에 대한 오랜 연구를 해왔었고 또 제 몸을 대상으로 실험을 거의 30년 가까이를 실험을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에 대한 결과들을 지금까지 어느 정도 보존하고 그걸 통계를 내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이야기의 흐름을 오늘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탐구 보고했던 내용하고 이걸 토대로 이제 이론화된 내용을 건강관리의 요소와 관리 지침,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먹는 것부터 바꾸는 것을 한번 방향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스토리를 하나부터 풀어보죠. 제가 영노화 건강 연구를 하게 된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지 모든 부위에서 기능이 감소하며 노화가 시작된다. 노화는 왜 일어나는 걸까? 우리 몸의 염색체 끝에는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텔로미어란 단백질이 붙어 있는데 태어날 때 만여 개로 출발하는 텔로미어의 염기각은 나이가 들며 점점 짧아지다 사망 전엔 5,000개까지 줄어 노화의 지표로 간주됩니다. It's a vital aging clock in our own complex body. So when telomeres get short, that predicts early disease and early mortality. 영원한 젊음. 이 청기누설에 인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염색체 맨 끝에 달린 아주 미세한 노화 시계를 찾아냈고 이걸 거꾸로 되돌리는 연구에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날 쌍둥이도 늙는 속도는 제각각입니다. 사람마다 노화 시계가 달라서인데 과학자들은 우리 몸의 고유 정보가 담긴 세포 속 염색체, 그 끝에 달린 텔로미어라는 곳에 노화 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염색체의 보호가 임무인 이 텔로미어는 새 세포를 만들 때마다 길이가 점점 짧아져 결국 다 닳게 되면 세포도 죽게 됩니다. 최근 미국 연구진은 사람 세포를 대상으로 텔로미어 길이를 10% 더 연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세포 분열이 28배 왕성해졌고 세포만 봤을 땐 10년 이상 젊어진 게 확인됐습니다. 새로운 변형 RNA 방식을 써서 암처럼 무한 증식하는 부작용이나 면역 거부 반응도 피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서 육체 나이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실험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동물 실험이었는데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이 유전자를 조작해 일부러 늙게 만든 쥐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8, 90대 노인으로 몸에 털이 빠지고 뇌 크기는 정상의 75%로 줄었습니다. 인지 기능과 내장 기능이 떨어졌고 생식 능력도 없습니다. 연구팀은 생물의 노화를 우리 세포 속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가 좌우한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젊을 때는 길던 텔로미어가 나이가 들에 따라 점점 줄어들면서 여러 노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연구팀은 텔로미어를 재생시키는 효소를 쥐에 투입했고 한 달 뒤 놀라운 변화가 났습니다. 사진 왼쪽의 쥐처럼 몸에 털이 다시 나고 뇌 크기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지 기능과 내장 기능도 회복됐고 생식 능력도 되살아나 새끼도 낳았습니다. We were expecting an attenuation, a slowing of the aging process, remarkable reversal of many of the signs and symptoms of aging. 영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1년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바로 이 텔로미어에 대한 노벨상이 나왔죠. 어떤 효소를 주입하니까 텔로미어가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수명도 길어지는데 수명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영노화, 즉 텔로미어가 길어진 만큼 거꾸로 젊음 그 자체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이 텔로미어를 길게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텔로머라이제라는 효소예요. 텔로머라이제가 음식을 통해서 또는 운동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삶의 기제, 삶의 어떤 활동 방식을 통해서 텔로머라이제가 길어지는 현상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도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지금 정말 전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탁월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 몸을 대상으로 그냥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실험의 결과를 지금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텔로머라이즈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요건 아직 몰라요. 아무도 몰라. 단지 텔로머라이즈를 집어넣으면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건 아는데 우리 몸속 어디선가 형성이 되고 어떻게 형성되긴 하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인류가 써왔던 수많은 방식들을 접목하고 있는데 그게 첫째, 영양, 둘째, 운동, 세 번째, 의식, 스트레스라는 이런 의식 관리하는 거 있죠. 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다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을 바꾸니까 분명히 이 텔로머라이즈가 달라지는 현상들이 지금 관찰되고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실험, 6개월 실험 정도만 해도 멈추거나 길어지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예, 그것을 이제 저도 지금 거기에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의 제 1차 실험은 이건 실험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19세 때 한방 백과사전을 우연히 읽게 됐어요. 한방은 어차피 영양이잖아요. 그래서 영양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아서 다 기록해가지고 그거를 몸에다가 적용했고 또 머릿속에 있으니까 자꾸만 그게 먹을 때마다 보이는 거예요. 예, 뭐든지 먹을 때마다 그 백과사전의 정보가 생각이 나.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강화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은 그런 상태로 가다가 24살 때는 이제 기아 국민들을 위해서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영양을 이렇게 갖춘다면 우리 아프리카 백성들도 살 수 있다. 근데 음식이 없지 않냐. 그래서 추수하고 나면 집이 남잖아요. 소가 먹는 그 집 있잖아요. 그것도 여린 싹일 때는 우리 먹잖아요. 보리도 먹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게 단단해져서 못 먹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루로 만드는 지금처럼 우리 분말 있죠. 저거는 그거 아닙니다. 분말로 만들고 거기에 적절한 영양만 얹히면은 우리의 먹을거리가 되죠. 그걸 논문으로 써가지고 나무 가루, 나무가 다 태양 그렇죠? 광합성 작업을 통해서 얻어진 거거든요. 단단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뭐 누구한테 보여줄까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저희 지역에 한번 후보 유서차 왔었어요. 찾아가서 했더니 자기는 좀 바쁘니까 부총재가 문동환 문익환 목사 동생 문동환 목사였거든요. 부총재하고 1시간을 얘기했는데 부총재도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어. 1시간 듣더니 이거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이 있는데 풀무원 설립자인 원경선 선생님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한 3시간 정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실험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뭐 제가 평소에 먹던 것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2차 실험은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실험이었어요. 제가 꿈의 학교를 설립한 98년에 인재 양성을 하려면 건강이 먼저거든요. 허약해가지고는 공부도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꿈의 학교 할 때 아침은 황성주 생식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을 관리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건강을 연구를 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몸은 5가지 영양소로 이루어졌죠. 첫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나머지가 비타민과 미네랄이에요. 현재까지는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2개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거냐? 비타민, 미네랄을 다 통합해보면 이것은 미세 영양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류의 지구촌에 있는 영양소는 10만 종입니다. 그러니까 유기물, 무기물 다 합쳐서. 근데 우리는 유기물, 무기물 다 필요하잖아요. 우리 안에 무기물인 철도 있잖아요. 마그네슘, 철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알고 나면서 미세 영양소구나 라는 개념을 그때 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충격을 받은 거죠. 그때부터 그러면 내가 실험을 하겠다 해가지고 핵심 실험 조건은 이렇게 잡았어요. 미세 영양소만으로, 물론 여기서 미세 영양소만이라는 것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계속 먹으니까 이거는 뭐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건 떼놓고 미세 영양소만으로 건강 상태를 유지하자. 이래가지고 운동 중단하고 약품 중단하고 보조 영양소 중단했어요. 그 전에는 먹었죠, 뭐 이런 것처럼. 딱 오로지 미세 영양소. 그럼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냐? 이제 저 따라서 해보시면 돼요. 먹을 때 미세 영양소, 미네랄과 비타민이 어디에 들었냐? 첫째, 식물에는 60도 이상
이하의 열을 가하지 않는 상태. 효소가 거기서 들어있죠.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는 생선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버리는 것에만 다 들어있어요. 껍질, 저기 생선 껍질, 그 다음에 지느러미, 창자, 꼬리, 뼈. 여기만 미네랄과 비타민이 들어있고 살에는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물고기만 먹고 산다. 그러면 살만 먹으면 한 달 이내에 죽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통째로 먹으면 완벽하게 균형 있는 영양이 됩니다. 바다에서 그 파손이 돼가지고 이렇게 떠다니던 사람이 구조가 됐어요. 3개월 만에. 그런데 이 사람이 음식이 없으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먹었는데 처음에는 살만 먹었어.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껍질하고 막 이걸 먹고 싶더래. 이게 이제 뇌가 지시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없을 때는 뇌가 그것을 맛있게 만들어서 먹게 한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창자까지 다 먹은 거야. 그럼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아니 그 평소에 먹었던 습관 때문이 아니라 네,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됐는데 영양 상태가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오로지 생선 먹었는데 결국 영양 균형이라는 게 생명 조건과 같다라는 말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미세 영양소가 들어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요 저기 여름에 먹는 거 있죠. 강아지 탕. 영양탕. 네, 영양탕을 먹는데 실제로 지금은 안 통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통했어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쓰레기 같은 요소 있잖아요. 생선 껍질, 창자 뭐 이런 거 안 먹는 건 전부 강아지 주잖아요. 그 강아지들은 완전 건강 덩어리인 거예요. 걔들은 밖에서 자도 별로 아프지도 않아요. 돼지도 보세요. 우리가 먹고 버리는 것 속에 다 들어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개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잡아먹으면 몸에 보신이 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은 진짜 보신을 경험했어. 보신탕. 네, 보신탕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왜? 사료 먹으니까. 이게 바로 이 미네랄 요소, 미세 영양소의 원리예요. 그럼 미세 영양소가 어디서 가장 많이 생산되나요? 태양열을 받고 빛을 받고 나무가 광합성하고 잎사귀가 떨어지고 썩고 그 썩은 그곳에서 미네랄들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비에 따라서 바닷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일 영양소가 많은 게 미세 영양소가 많은 게 산속의 늪지, 그 다음에 바닷물의 뻘, 마지막 영양소가 가라던 곳이에요. 이 두 곳에 미네랄이 집중돼 있어. 그래서 산삼하고 바닷물에 있는 해조류, 그 다음에 낙지 애들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소가 죽어가는 소가 먹으면 벌떡 일어난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죠. 산삼 같은 경우는 이 미네랄이 너무 농축이 돼 있어서 잘못 먹으면 막 신장이 타버려요. 그만큼 미네랄이 미세 영양소라고 합니다. 미네랄과 비타민을 다 통합해서 미세 영양소라고 그래요. 그 미세 영양소들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이제 인류가 찾아낸 거죠. 그걸 어떻게 또 알게 됐냐면 인간의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포 하나에 우리는 ATGC 염기가 30억 개씩 들어있잖아요. 세포 하나에. 그 유전자들이 60조 개를 가지고 있는 인간 몸이 거기에 4%밖에 유전자가 사용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용 안 된 나머지 96%를 정크 유전자라고 불렀어요. 그게 몇 년 안 됐어요. 예. 2, 3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 유전자 96%는 도대체 뭐하고 사는가? 쓰레기인가? 그래서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이 유전자들이 미세 영양소에 의해서 움직이더라는 거죠. 즉 미세 영양소와 반응을 하는데 너무 작으니까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유전자들이 다 움직이는 걸로 지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실험을 들어갔는데 2002년에서 16년까지죠. 약 15년 가까이의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을 하면서 먹고 마시는 건 이렇게 한 거죠. 무조건 식탁에 올라오는 영양소를 보면 맛이 없는 게 영양소가 높습니다. 두 번째, 맛이 독한 게 영양소가 높아요. 그게 녹황색 채소. 식물 같으면 뿌리, 그 다음에 꽃, 씨앗,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가지. 그러니까 식물 같으면 통째로 그냥 뿌리부터 여기까지 통째로 먹어야 미네랄이 보존돼. 그러면 모든 생물에는 미네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3.5%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식물도
아니면 큰 뭐 바오밥 나무도 그 안에 들어있는 비율은 3.5%밖에 안 들어요. 그럼 3.5%만 가지고 생물의 생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3.5%를 계속 버리고 사는 거야. 자, 먼저 밥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백미의 껍질을 현미의 껍질을 벗겨내면 백미잖아요. 그 백미는 껍질 속에 미세영양소가 다 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껍질만 떼서 비교를 해보면, 알맹이와 비교하면 100배 차이로 갑니다. 그러니까 껍질을 버리고 먹는다는 것 자체는 이미 여러분은 이제, 영양소 부족의 불균형에 의한 사망. 물론 이제 다른 데서 또 영양을 채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만약 쌀밥만 먹었다 그러면 진짜 죽습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게 영양 균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밥을 먹을 때마다 맛없고 맛이 독하고 남이 버리고 남이 안 먹는 거, 그것만 골라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지침을 주면 이걸 해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 해내시고 하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15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중간중간 병원에서 검진을 해봤을 때 정말 균형성이 높은 거죠. 운동 안 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놀랐어요. 영양소도 안 먹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네요. 그런데도 그 영양만으로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험 결과가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그런 실험 결과인데요. 통증은 아예 없습니다. 두통, 복통, 아픈 적이 없습니다. 이제 아픈 걸 잊어버렸어. 어떻게 아픈지, 복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다음 면역 상태, 면역 저하 기준이 보통 요거죠. 네. 감기, 구강염, 눈의 염증, 구강염 심각했거든요. 20대 때. 뭐 그냥 한 달에 한 번은 거의 걸려서 아파가지고 말 못하고 그랬는데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은요, 아파도요. 이거 이빨이 씹잖아요. 밥 먹다가. 씹혀도 씹혔나 하고 넘어갈 정도. 아픔이 별로 없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내가 무슨 병 걸린 거 아닌가? 아파야도 맞는 거지. 그걸 알고 봤더니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통증이 완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세영양소들의 이제 영향이라고 봐야죠. 배탈설사 없고요. 배탈설사 너무 간단합니다. 이론은 미생물들의 균형 불균형이거든요. 거기서 배탈설사 일어나면 그냥 저는 평소대로 그냥 먹습니다. 그럼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나요. 어차피 이 배탈설사는요, 유전자에서 어떤 새로운 물질이 들어왔을 때 소화시키는 효소를 분비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요, 세상에 어떤 물질이 들어와도 효소를 다 분비할 수 있도록 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율성을 위해서 오프 시스템을 써요. 새로운 물질이 들어오면 3일간 지켜봅니다. 그게 설사예요. 근데 질병에 의한 건 다릅니다. 장티푸스라 이런 설사는 병에 의한 거고, 그렇지 않는 일반적인 것은 다 효소 분비가 안 돼서 그런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 면역 상태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지금 시력이 1.5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결. 근데도 이제 이런 과정에서 미결 상태가 있었어요. 제가 30대에 금식하다가 그 대변이 막 풀어져 나오는 거 있죠. 그게 금식하면서 잘못 뒤에 보식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걸린 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안 고쳐져. 뭐 별짓을 해도 안 돼요. 이제 코골이는 어차피 뭐 있을 수 있는 거. 디스크가 30대 중반에 있었는데 이것도 해결이 안 됐고요. 구강구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건 좀 뒤에 또 발생한 거긴 한데 이 정도 보고 나서 일단 3차 실험을 한번 볼게요. 실험 결과를 해보면 미세 영양소만으로는 건강 균형 유지는 가능하더라. 근데 고질병들은 해결이 안 되더라. 이게 제가 15년 실험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6개월간 실험을 3차 실험을 벌입니다. 자, 먼저 실험 조건입니다. 영양, 운동, 보조식품 다 사용했습니다. 이제 확인했으니까. 그다음 몇 끼 주식인 밥은 기존의 3분의 1. 영양 부족은 보조 영양소, 식이섬유에 좀 주력하고, 변수 통제는 의약품은 쓰지 않고, 고기류는 거의 채소. 이거 안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조금 먹는 거고, 거의 안 먹는다고 보시면 되고, 실험 기간은 약 6개월입니다. 자, 실험 결과 보십시오.
통증 상태, 이건 거의 비슷합니다. 체중이 한 기존보다 8kg 정도 감소했고요. 질병 상태, 대변의 해체 증상이 해결이 됐어요. 이거 완전 기적 같은, 저한테는 기적이죠. 30년 고질병인데. 지금 이제 변수가 식사, 운동, 보조 영양소를 해놓으니까 변수를 알 수가 없는 거야. 하나씩 체크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면 이 부분은 제 이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은 제가 이렇게 먹으면서 해봤기 때문에 제 판단은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보조 영양소. 왜냐하면 운동은 제가 하루에 끽 해봐야 15분에서 2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양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는 복근 운동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해결했는데 소식은 힘들잖아요. 들어가는 밥을 막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는 방법은 이 복근으로 해결했어요. 지금 제가 복근이 이제 뭐 보여드리긴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러분 여기 부들부들 할 거예요. 근데 지금도 단단해 이게. 툭툭 튀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얘가 앞으로 보통 배부르면 앞으로 나오잖아요. 얘가 안 나와. 그럼 어디로 가요?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장을 압박하니까 밥 조금만 먹으면 막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힘이 들어서. 소식이 건강한데. 예, 그 소식은 건강의 기준이잖아요. 그 소식이 되는 거예요. 많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소식의 건강법은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좀 입고 있어요. 구강구취 현상 해결됐고, 잦은 코피가 났었거든요. 해결됐고, 이게 역노화의 중요한 부분인데,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가지고, 그 실험 들어가기 전에 병원에 가서 상담하고 수술 받으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남자 전립선은 그 오줌 줄기가 가늘어져요. 그래서 건강에 좋지 않는데, 이 실험 끝에 이건 생각도 못했어요. 처음에 약을 사가지고 먹으려고 그랬더니 설명을 들었더니 최소 6개월 먹어야 되고 그것도 장담을 못한대요. 왜냐하면 전립선이라는 게 이게 그 지방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약 효통치가 거의 어렵대요. 그래서 거의 수술을 쓰는데 수술 안 하고 이게 된 거예요. 좀 너무 신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식도 역류 증상 해결됐고, 그 다음에 이제 노화의 표징 중에 하나가 피부예요. 피부 중에 이제 일반 피부 말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피부의 검버섯이라든지 하얀색으로 바뀐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1년에 한 번씩 수술을 했어요. 4년째 여기를. 지금 잘 모르겠죠. 그때는 이게 하얀색이 바뀌면 아예 다른 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술을 했어요. 지금 수술 자국만 여기 있는 거고 색깔이 사라진 거예요. 하얀 게 백반이라고. 네, 백반이라고 그래요. 예, 그게 이제 노화의 아주 표징 중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생각도 안 했죠. 이런 고질병은 노화 증상이 이게 생각도 안 했는데 단 6개월 만에 사라진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백반 현상. 그러면 일반 피부 얘기하는 그 잔주름 뭐 이런 거. 잔주름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주름 보고 나왔는데 옛날 주름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그 실험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특허 쪽에 들어가고 있어서 제가 지금 아직은 좀 비공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네, 주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실험을 제가 한 이후로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주름이 하나도 없어졌다가 한 4시간쯤 지나면 주름이 나와요. 다시. 옛날처럼. 근데 지금 제가 실험을 계속 지금 여기 이렇게 집에 와서부터는 못하고 있거든요. 도구를 지금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도구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그 실험을 하고 나서부터 그 실험을 도입했을 때 주름이 사라졌다가 그 다음에 나이가 하루 한 4시간쯤 5시간 지나면 이제 주름이 다시 나와요. 근데 자고 나면 이걸 오늘 실험 안 했잖아요. 이거 안 하고 잤잖아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4시간 동안 주름이 없어져. 그러고 다시 이제 주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험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름이 형성되는 시간이 살았던 시간만큼 주름이 형성됐으니까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실험을 해야 어느 정도 기간을 해야 얘가 주름이 이제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눈가주름하고 이마주름, 팔자주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해법을 찾아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주름이 없어져 버린다는. 예. 정말 너무 신기한 거야. 일어나서 너무 활짝 보고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현상들을 있는지. 그래서 두 가지는 현재 특허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 결과 평가를 해보면 운동 보조식품 추가로 고질병까지 해결이 되더라. 매우 단기간 해결이 되더라. 예, 이게 바로 제가 이번 6개월 만에 얻은 실험 결과였습니다. 자, 실험을 좀 구체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식사, 야채 섭취, 효소를 아주 중요히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열받지 않는 야채 있죠. 예, 그거를 식이섬유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어느 정도의 양을 항상 보충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보조식품으로 어렵잖아요. 식이섬유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챙겨봤고요. 고기류, 채소, 소식형, 보조영양소, 자극 음식을 좀 회피해봤고요. 보조식품으로는 분말형 보조식품으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게 사실 20가지 정도였거든요. 20가지만 가지고도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정리하면서 50가지로 세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50가지를 매일 50가지의 영양소를 아침 식사마다 먹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50가지, 또 그 다음 달 한 달에는 20가지를 바꾸고 해서 총 150가지의 영양소를 섭취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는 종합 비타민을 하나 먹었었고 지금은 안 먹고 있습니다만 규칙 운동이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저는 이렇게 운동을 구분했어요. 하체, 허리, 상체, 관절, 머리. 그래서 하체는 요겁니다. 스쿼트 아시죠? 앉아 내려가는 거. 예, 이거를 매일 한 개씩 늘려나가는, 매일은 아니죠. 한 3일에 한 개씩 늘려나가는 했더니 지금은 그냥 힘들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해요. 처음에 25개, 30개 하면 막 못하겠더라고요. 예, 못하겠어. 근데 지금은요, 언제 하느냐. 치카치카 할 때 하면 5분 치카치카 하면은 150개 합니다. 그 하루에 3번 하면, 그죠? 450개 되죠. 근데 10분을 해도 그냥 계속해요. 힘이 안 들어. 예, 그렇게 발달하다. 인간의 신체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스쿼드로 잡고, 요 앞차기, 뒤차기인데, 앞으로 차고 뒤차기 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어쩌면 여기 뼈를 뭐라 그러죠? 골반. 예, 이 골반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리는 복근 운동으로 다 처리해요. 요거,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있죠? 지금 여기서도 집에 와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20개, 30개 하면 거의 뭐, 이제 지쳐버리거든요. 못해요. 아파서. 근데 지금 저는 현재 100개까지, 한 번도 안 쉬고 100개까지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만 했어요. 복근은 딱 이것만으로 지금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한 2달? 하루도 안 쉬고 2달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실험에 동참할 사람들을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동참 묶어서 대신에 체크업을 해줘야 돼. 매일. 했어요. 이렇게 체크업을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복근에 의한 소식 효과. 이건 처음에 소식은 생각도 못하는 선물이었어요. 요것 때문에 소식 형태가 된 거는, 이거 너무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이것 때문에 사라졌어요. 근육이 엄청 어마어마해요, 근육이. 그래서 보통 의사들 말 들어보면, 이쪽 근육이 단련되면은 뼈가 힘을 안 받는데요. 그래서 디스크의 해법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상체는 주로 푸시업을 해서 현재는 한 35개 안 쉬고 이것도 매일 한 일주일에 하나씩 늘려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 관절 운동은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접시 운동 들어봤죠? 접시 돌리기. 이 접시 돌리기가 정말 최고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온몸 관절을 다 사용하는 운동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접시 운동, 접시 돌리기 운동, 그 다음에 고관절 운동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무릎 닿게 하는 거 있잖아요, 머리에. 요거는 지금은 됩니다. 예전에 생각도 못했던 게 지금은 다 달아서 하는 방식이고요. 이건 이제 앉아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구 근육 운동인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 안구는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노안 발생하고 백내장, 녹내장, 우리 어제 변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항반산성 뭐 그런 거, 안압이 높아져가지고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집에 돌아가시면 온열안대라고 있어요. 온열안대. 그 온열안대를 끼면 열을 눈 이쪽에 제공이 됩니다. 근데 세포는 열을 받으면 무조건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온도가 2, 3도 올라가면 면역이 보통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열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보통 온열 침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분,
국부적인 온열을 제공함으로써 현재 온열 안대를 쓰면 백내장, 녹내장은 거의 오지 않는 걸로 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이 상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활동은 이제 요거 참 좋은 거 있습니다. 운동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우리가 명상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호흡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호흡 안 쓰는 명상이 없어요. 근데 호흡은 왜 할까? 그냥 하면 조용히 명상하면 되지. 이 호흡이 알고 보니까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다음에 깊이 내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과 새로운 공기를 교체시켜 주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무의식적인 호흡은요, 전부 그냥 일반 호흡이에요. 그냥 여러분 생각 없이 하면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은 그냥 아주 짧은 호흡이란 말이에요. 저는 실험하는 과정에서 3개월 동안 해봤는데 의식적이 아닌 의식 상태가 아니면 절대로 복식호흡이나 단전호흡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게 3개월 걸렸어. 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무의식 상태에서 복식호흡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걸 특허로 낸다면 정말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호흡을 복식호흡이나 단전은 힘에 들어가니까 복식호흡이라고 그럴게요.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이 복식호흡을 하는데 이게 매일 그냥 쉼없이 하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이 정화 효과가 일어나요. 명상에서 또는 단전호흡에서 이 의식적으로 10분을 했다. 이것만 가지고도 하루에 10분 하는 것만 가지고도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요. 막 말도 안 되는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호흡의 효과인데 그러면 이런 호흡을 언제 할 수 있죠? 의식적으로 이거 하는 거 왜 해? 기도할 때.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이거 하면 기도 안 돼요. 이거 생각 안 나고 또 언제요? 이 호흡을 한숨 쉴 때 하지. 그 한숨 쉬면 이제 인생이 괴롭다는 소리니까 빼놓고 그 다음에 또 명상 그러니까 명상이 의식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의식적으로 내가 지금 호흡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외에 운동을 격하게 그렇죠, 그렇죠. 운동을 격하게 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 몸에 정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운동이 두 가지 효과를 가져요. 공기, 이 체내의 물질들을 배출하고 새로운 공기를 받아들이는 것과 몸의 근육이나 어떤 걸 단속해 유산소라는 게 그거였어요. 그러면 만약에 유산소 운동을 안 하고 하루 종일 계속 숨을 복식호흡을 할 수만 있다면 어때요? 어마어마한 정화 효과가 일어나겠죠. 근데 그게 별 방법을 써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연구해서 그거는 될 것 같아요. 그거 지금 한번 실험해보고 되면 이거는 정말 건강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돼요. 진짜 가만히 있어도 그냥 복식호흡이 되는 거니까 정말 정화 효과가 뛰어나게 발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수면, 그 다음에 온열한대 착용하고 지금 6개월간 온열한대 착용했거든요. 그리고 그 시근육 운동 있죠? 시근육 운동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잡고 코에다 놓고 보면 이 손가락에 지문이 보여요. 지문이 보려면 아주 이 시근육을 엄청 당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랬다가 갑자기 저 앞에 있는 글자를 보면 글자가 막 찌그러져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보면 글자가 희미하게 보이고 다시 이제 여기 봤다가 저 박을 보면 글자가 자세히 보일 때는 이미 이제 근육이 다시 풀어지죠. 그래서 두꺼워졌다 풀어졌다 두꺼워졌다 풀어졌다 이게 이제 이 여기 근육이거든요. 보통 이 6개의 근육이 있는데 이 6개의 근육이 계속 사용돼야 되는데 우리는 30cm 이상에서 계속 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까운 거리를 볼 기회가 별로 없어. 그래서 이 근육이 소실되는 게 노안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계속했어요. 하루에 5분씩, 10분씩만 했다고요. 꾸준히. 밥 먹을 때마다 했으니까 밥 먹을 때마다 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고 계속. 이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세상에 가까이 있는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돋보기처럼 글자가 커져. 이렇게 가까이 오면 커져. 난 이건 완전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네. 네, 그렇게 아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시고 그냥 이대로 두고 저 멀리 왔다가 다시 내 지문 보고 다시 또 멀리 보고 지문 보고 멀리 보고 되게 힘들어요 이거. 눈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이걸 꾸준히 한다는 것은 어지간한 그죠? 예, 각오 아니면 힘들어요. 내가 이걸 하려고 정말 많은 오래전부터 이 이론을 알았는데
실험은 성공을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아주 그냥 그죠? 마음 먹고 이제 하니까 되더라고요. 노안이 회복이 예, 노안이 되셨다니. 보인 거예요, 갑자기. 지금 실험 못 해요. 지금 집에 와서는 실험이 거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에 돼야만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3번의 실험으로 영유아 과정을 경험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건강관리의 요소를 몇 가지 정리해가지고 안내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실험했던 모든 것, 아마 건강에 관한 책을 저만큼 많이 읽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지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아예 교육용으로 건강을 했고 내 몸을 실험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강 지식과 또 실제 실험 지식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제가 찾아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체 관리입니다. 신체 관리는 구강계 관리, 치아 치석 관리가 핵심입니다. 구취 같은 경우는 치아 치석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보통 여러분 이빨 뒤에 보면은 그 까만색 치석들 있잖아요. 그걸 병원에 가서 치과에서 다 닦아주고 스케일은. 근데 그 스케일은 핵심이 아니에요. 왜? 중요한 것은 스케일은 그때 지우고 나서 미생물은 매일 계속 활동을 하거든요. 예,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최소한 5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치석 중심으로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치석이 정말 없어집니다. 저도 이번에 해가지고 다 없었어요. 거의 다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구강 구취가 다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치석 관리는 매일 꾸준히 해야만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 관리입니다. 이건 복식 호흡인데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식을 가지고 하루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비법 하나 발견했습니다. 배변 활동에서 변비가 있거나 할 때 또는 배변 활동에서 변이 몸에 쌓여 있으면요. 이 변 속에서 나오는 가스가 혈액으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배가 아픈 경우는 보통 다 변에서 나온 황이라는 성분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막 쿡쿡 쑤시는 통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왜 통증을 경험을 안 하냐면 배변을 어떤 일이 있어도 밖으로 보내고 특별히 방귀 같은 경우는 절대로 참으면 안 돼요. 절대로 어디든 해결해야 됩니다. 방귀는 독한 방귀가 아닐 경우는 좀 참아도 괜찮아요. 독한 방귀는 거의 가스 그대로가 내장으로 다 창자를 건너서 혈액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바로 배가 아파요. 뇌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 방귀가 독한 방귀면 당연히 배출 빨리빨리 시켜야 되고 변을 빨리 배출시켜야 되는데 변이 지가 나오는 걸 내가 어떻게 말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대변 볼 때 호흡을 하는 겁니다. 호흡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들이쉬는 거를 계속 하세요. 한번 들이쉬고 공기를 마시듯이 내쉬면 안 돼요. 이때 계속 마시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참을 수 없을 때까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를 행경막이라고 그러죠. 행경막이 내려가죠. 그럼 창자를 압박을 해요. 그러면서 방귀가 숨 한 번 들이쉴 때마다 뽕 뽕. 근데 변이 어떻게 나오냐면 창자가 있으면요. 변이 이만큼 나오고 여기 가스 차 있고 변 있고 가스 있고 변 있고 가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이 가스가 이게 압력은 가스는 공기이기 때문에 압축이 돼요. 변은 나오지 않고 이것만 압축이 되는 거야. 변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횡격막을 눌러가지고 호흡을 들이쉬면 창자가 압박을 받아가지고 방귀가 밀려나가요. 그러면서 방귀 이제 몇 번 나오면 그 다음 변 나오죠. 변 나오고 나면 다시 또 방귀를 밀어내야 돼. 대부분 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지금은 변이 창자에 있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내려보면 이제 내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쉬면서 계속 내쉬고 이게 그럼 들어가죠. 이게 들어갈 때까지 계속 들이쉬면서 내세요. 그러니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변까지 나올 수 있는 마지막 변까지 다 버릴 수 있죠.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우리 보통 변 보면 막 힘을 주고 이러잖아요. 힘 안 주고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게 다 끝나요. 네, 아주 깔끔합니다. 너무너무 효과를 많이 봐가지고 이건 정말 어디서 센터에서 훈련을 할 때 꼭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해결돼요? 복식형 호흡이 해결돼. 최소한 5분, 10분이 해결돼. 그렇잖아요. 하루에 한 번 최소한 5분, 10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도 나가는 거죠. 야, 이건 정말 아주 콩목갈고. 콩목갈고 너무 좋은. 예. 그러면서 건강의 모든 요소를 잡아갔던 것 같아요. 예, 세 번째 심혈관입니다. 이건 심혈관은 참 중요한데요. 심장 기능, 혈관 기능, 혈액 성분, 혈액 생성 요거거든요. 혈액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우리 몸을 돌면서 세포를 살리죠. 그 영양소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그럼 혈액 성분은 결국 뭘로 돼 있을까요? 첫째, 공기. 그렇죠.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자, 공기가 혈액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분해돼서 영양소로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자, 이것이 바로 영노화의 비밀입니다. 실제로 이 영노화 실험에 성공했죠. 사람 실험은 아닙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이 혈관을 연결시켜 버렸어요. 둘을. 쥐를. 두 혈관을 연결시키니까 20대하고 70대 피가 섞어버린 거죠. 20대 피가 70대 쥐에게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 20대로 돌아간 거예요. 회춘이. 노화가 없어지면서 젊은 상태로 모든 것이 피부부터 모든 게 돌아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비밀. 왜 70대에 노화가 역노화로 바뀌었을까요? 피 때문이죠. 그럼 피에 뭐 때문에? 아까 영양소하고 산소는 나도 공기 열심히 들이쉬면 되잖아. 70대가 돼도. 영양소도 젊은 거 먹는 거 먹으면 되잖아. 안 되죠. 바로 비밀의 열쇠. 뭐였을까요? 텔로미어가 자란. 네, 뭐 그런 요소를 만들게 하는 그 영양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비밀이었는데, 바로 이거는 20대에서만 나오는 체내 물질. 즉 체내 물질이라는 것은 호르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우리 몸 안에는 미생물 집단이 있죠. 무게가 무려 5kg에 가깝습니다. 5kg 가까운 미생물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고 효소를 배출하죠. 배설을 하는 그걸 우리는 효소라고 그래요. 그 효소 영양소들의 덩어리.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체내 물질인데, 체내 물질은 호르몬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세 가지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 세로토닌, 그 다음에 멜라토닌이에요. 근데 이것은 다 어디에 영향을 받냐? 음식물과 운동, 그리고 태양빛 등과 같은 자연의 영향을 받아요. 그 현재 호르몬이 우리 몸의 체내 호르몬이 3000종입니다. 그 3000종은 현재 밝혀진 것은 정말 몇십 종이고 나머지는 이름이 없어. 많다라는 것만 알아, 의사들도. 근데 그 체내 물질이 70대가 되면 거의 급격하게 줄여서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20대의 체내 물질이 전달이 되면서 노화가 역으로 가는 거죠. 이게 최근 실험입니다. 최근 실험에서 혈액을 통한 역노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이거는 윤리적으로 말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뒤에서만 쉬쉬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20대 피를 노인들에게 수혈하는 방식인데, 이게 피가 안 맞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20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 상태, 영양 상태, 이것도 실제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혈액을 생성하고 혈액의 성분을 관리하는 거. 이거는 결국 아까 말한 세 가지 요소죠. 음식, 영양소, 보조영양소,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한 체내 물질 활성화, 그 다음에 의식 상태 있죠. 어떤 의식을 가지면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어떤 의식을 가지면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감동받으면 그 무슨 다이돌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 생활 습관이 참 중요해요. 의식 상태의 생활 습관이, 기쁨을 가지고 감동을 받고 늘 사는 사람들은 그냥 몸에서 생성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체내 물질을.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의식 세계가 높은 그 분들 있잖아요. 명상하시고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뭐 리더들, 이렇게 의식 세계가 높은 사람들은 별로 화를 안 내거든요. 여러분, 장수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현재까지 제일 오래 살아요, 그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요, 일도 보통 사람에 비해서 두세 배 많이 하고, 그죠? 그렇지만 수명이 긴 이유는 바로 체내 물질의 영향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피부계 관리가 있습니다. 피부의 중요한 요소는요, 미생물입니다. 여러분, 피부 안에 현미경으로 보시면 모든 미생물이 드글드글거려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미생물 때문에 여러분 피부가 보존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온몸에 미생물을 다 걷어내면 여러분 피부는 다 망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생물을 적절히 보호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이 피부를 보호하는 길이에요. 몸속에 있는 미생물군을요, 여러분이 만약 바꿔치기 한다. 아니, 만약 미생물이 다 없으면 우리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망. 네, 바로 사망입니다. 이 미생물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미생물을 우리 몸으로 보는 견해로 이제 의학이 발전했죠. 그래서 이 목욕할 때 피부에 있는 미생물을 벗겨내는 게 때밀입니다. 예, 미생물은 때를 먹고 살거든요. 근데 다 벗겨버리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 벗기지 말고 미생물을 해서 조금씩 남겨두시면. 예, 의사들은 별로 목욕할 때 이거 때밀이 안 쓴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치료를 위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온 몸을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발견이에요. 최근에 나온 미생물 피부 의학인데 그 실험을 통해서 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은요, 성장을 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면 설사를 하게 되면요, 몸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한번 쫙 빠져나갑니다. 균형이 안 맞아서 생긴 거거든요. 근데 췌장이 아니다. 저기 우리 제거하는 거 있죠. 맹장의 기능을 이번에 밝혀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 중에 원래 몸에 있어야 되는 미생물들만 맹장에다 담아놓은대요. 그래가지고 설사 한번 해서 미생물들이 다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맹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나와서 다시 내장에 미생물균을 만든대요. 이게 이번에 발견됐어요. 맹장 수술한 사람은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맹장의 역할이 바로 미생물을 담아놓는 역할인데 그동안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미생물 균형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우리 몸이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소화계는 뭐 미생물이 절대적입니다. 요즘에 그런 거 있죠. 다른 건강한 장의 미생물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 배양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넣어주면 갑자기 소화계 문제가 해결되는 미생물 치료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음식물은 소식형, 영양형, 오염물 관리죠. 오염물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오염물을 안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오염물은 먹게 돼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오염물 회피형에서 중화형으로 가야 돼요. 중화형이란 뭐냐면 현재 방사능을 먹어도요. 김, 미역, 해조를 먹으면 98% 해독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중화, 해독을 하는 쪽에서 가야지 어디서 어떻게 피하겠다는 소리예요. 피할 방법 없잖아요. 과일 껍질 같은 거 먹으면 중금속 오염이 된다고 하지만 또 과일 껍질 안에는 중금속을 해동하는 기능이 있어요. 저는 뭐 그냥 휴지로 쓱쓱 해서 먹습니다. 그래도 영양상태 균형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실험해본 결과 지금까지 그렇게 먹었거든요. 전혀 문제 없어요. 뭐 생선 많이 먹으면 나 이미 죽었죠. 나는 생선만 먹고 사는데. 근데 생선을 먹은 만큼 아까 말했던 녹황색 채소, 김, 미역은 저는 달고 삽니다. 입에다가. 아예 김, 미역 없으면, 김 없으면 밥을 안 먹습니다. 그 정도로 김을 많이 먹어요. 이렇게 하니까 중화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고, 면역계 관리는 퇴원 관리가 중요합니다. 체내 온열과 외부 온열, 그 다음에 영양 관리에서 항산화물, 기술 관리는 면역세포에 대한 그런데 영상이 있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영양 관리입니다. 공기 섭취, 이게 바로 호흡이에요. 그 다음에 수분 섭취는 당연히 우리가 물을 어느 정도 마셔줘야 되고, 식물 섭취, 해조류와 녹황색. 동물 섭취, 이거는 육식을 제거하고 최소한 해물로 먹되 아까 말했던 대로 남이 안 먹는 거 3.5%를 선택하라. 자, 여기까지가 영양입니다. 그 다음에 의식관리입니다. 이건 참 중요해요.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다 하지는 못하겠고요. 위기나 갈등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화낼 일이 별로 없어요. 화를 안 내면 일단은 몸에서, 그러니까 자꾸 감동하고 기뻐하고 희열을 느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호르몬이 이상한 호르몬이죠. 엔돌핀의 4000배 효과라고 하는 다이돌핀 같은 경우는 만들 기회가 없어. 우리 몸은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감동받고 희열을 느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그 상황이 있어야만 만들어져. 이거 어쩌란 말이야. 그러니까 삶이 단순한 사람은 이 놀라운 호르몬을 평생 경험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참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다이돌핀이.
감동하고, 이게 다른 사람 말에 막 감동해주고, 그래 하고 놀라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식을 읽으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요, 감탄이에요. 지식을 공부하다가, 이게 너무 좋다. 야, 놀라. 막 이런 거. 감탄, 감동, 이런 것들이 다이돌핀인데, 웃으면 엔돌핀. 웃음보다 4000배 강력하다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이러한 인간의 그 감정적인 태도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3000종의 호르몬이 매일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면역이. 왜? 이게 바로 젊음을 만드는 길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조 영양,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어. 나는 놀라고 막 하는데, 호르몬을 만든 영양 재료가 없네? 아니, 뭘로 얘가 호르몬을 만드냐고. 우리가 먹는 어떤 걸 가지고 이 재료를 이용해서 호르몬을 만들 거 아니야, 3000종을. 근데 먹는 영양소가 없는데 어떻게 만드냐고. 그래서 영양소가 기본으로 받쳐주고 매일 놀라고 감탄하고 감동할 때 체내 물질이 형성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놨어. 비밀을 간직해놓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만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인지 의식 의도인지 책임인지 이런 것들이 화내지 않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 다음 의식 관리 방법은 이겁니다. 위기에서 자기가 책임을 갖는 의식,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의식, 사실의 핵심 구성으로 탐색을 해서 사실을 발견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의식관리의 중요한 요소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들었던 거 너무 많아서 모르겠죠. 그러니까 종합관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사지침, 소식형, 식물형, 미생영양소, 미생물 관리, 요 4가지. 별로 생각 안 해봤던 것들이죠. 요거는 생각했을 거고, 요것도 했을 거고, 요 2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요 2가지가 여러분의 결과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양지침, 분말 배합형으로 일단 바꾸시면 돼요. 지금 제가 가져온 게 지금 40종인데 이제 저는 제 몸을 위해서 일단은 한 50종으로 지금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놨어요. 네, 이제 맛을 만드는 것까지 이제 생각해서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집에서 거의 지금 이걸로 이제 하는데, 왜냐하면 식사를 적게 하면 에너지 보충이 안 되잖아요. 영양 보충이 덜 될 수 있죠. 그래서 저걸로 하니까 이제 식사를 좀 덜 해도 전혀 걱정이 없죠. 네, 이렇게 해서 영양지침을 갖고, 그 다음에 운동지침입니다. 아까 말했죠. 요거 운동지침 6가지. 네, 매일 꾸준히. 요거를 한번 실험해 보실 분들은 같이 하는 겁니다. 의식지침은 방금 봤던 거, 사실, 의도, 책임인지 3가지를 가지면 화날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그냥 내 책임인데 뭘 화가 나겠어요. 이렇게 해서 갖고, 기타 지침, 의약품 중단. 약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이제 서양의학이 좋은 점은 위기 상태는 필요하죠. 네, 그거 외에는 안 먹고요. 배변 시 복식호흡. 예, 이거는 호흡과 배변을 해주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호르몬 분비 활동. 이 호르몬 분비 활동의 요소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바로 미세영양소인 효과와 운동 효과의 체내 물질과 태양빛에 의한 체내 물질에 의해서 바로 텔로미어가 바뀌더라는 거죠. 예. 텔로미어의 변화는 현재까지는 딱히 크리스퍼 가이를 할 수 없는 이상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그 다음에 온열 안 되는 눈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시석 제거 양치질. 네, 이렇게 해서 기타 지침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은 몸으로 하면 되는데 영양은 참 쉽지가 않아요. 영양은 분말 형태인데 이건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오랫동안 연구했던, 사실 5년, 3년 전인가 제가 이렇게 먹는다는 걸 알고 그 한 이사장님이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저런 생식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죠. 이번에 이제 나를 위해서 안 하면 안 되겠다. 이제 나를 위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구성을 하고, 이제 권 이사님하고 같이 건강센터를 아예 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만큼은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남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기본 영양이 안정이 안 되죠. 이전 15년만 가지고는 내 질병들이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걸로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죠. 제가 이거 복잡한데 왜 하겠어요? 이건 6개월의 경험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름을 이렇게 해봤어요. 거꾸로 영노화, 거꾸로 화생식이라고 했습니다. 음식에는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화식이 있고 생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식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음식 중에 화식으로 해 먹을 게 있고 생식으로 해 먹을 게 있더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음식물은 독성이 강하거나 또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은 화식이 좋고, 생식이 필요한 건 생식으로. 그래서
분말로 만들면 화생식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저게 섞인 겁니다. 지금. 예. 저 통 안에 들어있는 게 30종이고 밖에 있는 것들이 이제 저거는 맛을 결정하는 요소예요. 저쪽에. 그러다 보니까 저건 따로 분리를 했어. 그래서 이제 저거하고 저걸 섞으면서 맛을 만들고 그 다음에 좀 저애들은 맛이 좀 영양소 독한 애들이에요. 아로니아가 좀 독하잖아요. 황산화 물질이 좀 독한 겁니다. 사실은. 이 독한 것들은 따로 빼서 이제 균형을 맞춰서 먹는 방식으로 했죠. 그래서 화생식으로 붙여봤는데 거꾸로 화생식이라는 것은 이제 미세 영양소를 중심으로 영노화를 만들어가는 영양이다. 비재배, 이게 중요합니다. 비재배 유기농. 브로콜리를 먹는다 그러면 재배 농장에서 만든 거는 어차피 영양소가 한정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재배형으로 먹으려면요. 비재배형의 20배를 먹어야 돼. 사과 하나를 먹으려면 재배형은 20개를 먹어야 같은 영양 효과가 납니다. 현재 의학계에 조사된 그만큼 영양이 부족한 거죠. 예, 재배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게 쉽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저는 이제 뭘로 보냐면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그 필리핀 산지에서 바로 나온 거 있죠. 재배 안 하는 곳에서 나는 거. 그런 걸 구입해서 먹는 거죠. 가격은 싸요. 요즘에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 비재배형은 영양소가 내가 20개를 먹어야 될 거를 그냥 채우는 거죠. 요즘엔 정말 잘 되어 있는 게 그런 것들이 보급이 잘 된다는 거. 비재배형 분말. 예, 비재배형 분말을 선택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이걸 지금 제가 만들고 이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아예 패키징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아시는 분들은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아예 이제 수고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 영양소의 기능들이 이렇습니다. 이런 정도로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저는 지금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재료 선정 기준을 이렇게 나눴어요. 텔로미어. 지금 제가 우리 권이사님하고 건강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 오는 그 교육생들에게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6가지 기준입니다. 텔로미어를 생산하는 기준, 체내 물질 기준, 미세영양 기준, 자연영양 기준, 이게 이거 아까 바로 재배냐 아니냐. 그다음 미생물과 효소 기준, 면역 강화 기준, 이 6가지 기준으로 지금 선택했어요. 이번에 지금 선택한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진짜로 효과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희작전 진단을 설문형 진단 제가 만든 거하고 모발형 진단에서 모발 검사를 하게 되면 현재 약 40종 가까운 영양 상태가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검사해놓고 3개월 단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럼 자기 상태를 알 수 있죠. 모발 검사는 1년간 먹었던 음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척도거든요. 혈액이나 오줌은요, 그때뿐이에요. 내가 오늘 뭐 먹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 모발은요, 1년치가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실험에 이제 같이 참석할 사람들은 구남일 선생님이 중간 역할을 해주세요. 네, 받아주시고, 제가 영양은 공급하고, 그 다음에 검사 제가 찾아놨어요. 예, 저도 이번에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검사했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해서, 아니, 우리가 먹고 사는 것부터 해야지. 권이사님께 지금 계속 쪼고 있는 게 지금 그거예요. 빨리 준비해서 우리가 빨리 돌아가자. 예, 우리부터 건강을 찾아가자.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생식 공급 절차는 이제 제가 이걸 기본 영양으로 선정 기준, 그래서 재료 30가지. 그 다음 추가 영양은 월별로 바뀝니다. 이렇게. 추가 영양은 회차 종류별로 해서 3번씩 나눠져요. 1회차는 20가지가 추가되고 50가지가 되죠. 2회차는 30가지 기본 재료에다 20가지가 또 추가 다른 걸로 바뀌어. 하면 이렇게 해서 3번이 바뀌니까 총 영양소가 90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일단 제 실험에 동참하실 분들은 여기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카톡에서 관리를 하고 운동관리, 그 다음에 보조영양관리, 그 다음에 의식관리까지. 의식관리는 쉽지 않아요. 이거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화 안 낸다고 안 나든가. 예, 그렇지만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운동과 영양관리 이 2가지 측면에서 하고 호흡관리나 이런 보조적인 거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집단 실험을 들어갑니다. 집단 실험에 동참해서 이제는 진단까지 해가지고 갈 거예요. 진단은 이미 병원 쪽하고 해가지고 아예 함께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발만 집에서 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네, 다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누운 게 아니었어요. 네,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노화에 한번 도전하는, 그래서 이번 집단 실험이
결과가 나온다면 이거는 이제 세상을 또 한 번 바꿀 수 있는. 신체 나이 검사는 아,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옛날 거고, 요즘 텔로미어 나이를 검사합니다. 예, 텔로미어는 뭐 그냥 정확해요. 예, 죽을 날짜가 나와버려요. 나이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텔로미어 검사는요, 죽을 날짜가 계산돼 버려요. 병원 가서 예. 그 텔로미어 길이 신장시키면 죽을 나이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그 죽을 나이가 연정되는 거. 신체 나이, 이건 옛날 얘기예요. 예, 이건 완전 현재 상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밌죠? 네. 네. 아니, 몇 시까지인데요? 이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이 돼요. 애들 식품이에요? 아, 이거는 약은요, 어떤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쥐가 죽을 때까지 약을 농축시키거든요. 먹여서 쥐가 죽어야 약이라고 그래요. 일반 식품은 바로 식품이거든. 식품이기 때문에 뭘 섞는다 해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먹을 때, 아로니에 먹고 못 먹었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음식은. 네, 음식은 괜찮아요. 근데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 아, 그거는 이제 이 성분을 보고, 본인이 그 알레르기가 있으면 그거를 빼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이제 성분은 제가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식물을 제가 선택했던 식물들을 보시고, 그 특정 성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자, 또, 제가 지금 해결 안 됐던 것들이 해결되는 거 보면, 지금 여러분 고질병들이 있잖아요. 면역계병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있죠. 네. 운동도 꼭 같이 해야 돼요. 먹기만 하면 안 돼요. 그건 선택하십시오. 네, 그건 선택하시는데 일단은 먹기만 해도 돼요. 네, 나누세요. 알겠어요. 그럼 실험군을 나눠주셔야 돼요. 실험군 나눠주세요. 운동하고 영양 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삼시세끼를 이걸 다 먹는 아니야. 나 복용 기법을 안 알려줬네. 네, 이거는요, 이 안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뺐어요. 약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는 안 돼요. 그러니까 밥은 먹어야 돼요. 밥은 대신에 지금 우리가 3분의 1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나머지 부족한 게 바로 미세영양소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로 주로 다 만든 겁니다. 일반 상품 판매를 하는 거는요, 곡물을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밥 안 먹어도 되는 밥 대신 먹는 거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곡물 종류는 거의 빼고, 곡물은 밥으로 먹으라고 하시고, 근데 미강은 넣었어요. 왜냐면 현미밥 안 먹는 사람 많죠. 현미밥은 일단 미강으로 먹게 되면 미강은 현미 껍질만 따로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쌀 탄수화물을 안 먹고 현미 껍질만 따로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장이 되죠. 저거 하나 현미 껍질 저거 하나만 가지고 자기 부인을 살려가지고 저 상품이 지금 그 부인 살린 사람이 만든 상품이에요. 저게. 죽어가는 부인을 살린 거죠. 뭐 일반 식사 우리 그냥 그대로 하죠. 네, 일반 식대로 하시면 돼.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밥 먹고 나서 그 차 마시잖아요. 차를 저걸로 마시면 돼요. 예. 그리고 분량은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리면 거기서 제가 드릴 때 몇 스푼씩 먹어라 이렇게 하고 드릴 거예요. 이번에 만들어 주는 거는 아예 특별히 이렇게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하는 건 따로 제가 그것만 빼고 숟가락으로 몇 스푼 하고 물 어느 정도에 먹으라라고 지침을 줄 겁니다. 그러면 밥 먹고 나서 차 마시듯이 하면 됩니다. 3끼.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했던 건요, 건강도 건강이지만 정신건강. 그쵸, 바로 그 점이에요. 예, 음식과 이런 것들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안정적인. 여러분들 이미 밝혀졌죠. 많은 논문에서요, 유기농 식품을 먹은 아이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것이 사라진다는 것이 이미 아주 널리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안 해도 되죠. 영양이 어떻게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가는 아주 수도 없이 논문이 다 나와서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과 이 아이들의 정신적인 삶의 문제들, 의식적인 문제들 이런 것까지 같이 해결해 나간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